가장 편한 방법이죠. 신용카드 제도가 발달한 요즘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럴 것이고요. 뭐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 대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남들하고 비슷한 결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2천만 원부터 시작한 사람하고요. 플러스 2천만 원부터 시작한 사람하고요. 똑같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가서 5년, 1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는 더 커집니다. 지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A와 B가 가진 차이가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4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물론 A는 그러겠죠. 내가 빨리 B를 따라잡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디 말처럼 되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4천만 원의 개업이 아니라 거의 1억 가까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런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행복. 이게 파랑새의 꿈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그냥 좋은 것 말고 조금 현실적인, 이론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적절한 수준,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나한테 맞는 적절한 수준의 출발,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감성은 높은데 현실은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2천만 원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마이너스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자산 쪽으로 가느냐 부채 쪽으로 가느냐, 이거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조금 부족하게, 조금 둘 사이의 사랑으로 합의를 해서 적게 출발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죠. 자, 명분이냐 실리냐, 뭐 사랑하는 여성 앞에서, 좋아하는 남성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수그리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실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는다면 거품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추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저와 같이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을 바라보자고요. 현실을 바라보신다면 제가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남녀가 각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직업을 가졌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돈을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의 차이, 개인의 차이, 자산의 차이, 부채의 차이, 돈을 바라보는 투자 성향의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해야지 가정 안에 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먼저 인정하자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날 따라와 이래도 안 되고요. 또 여성 되시는 분이 남편을 무시하고 재테크는 내가 더 잘해, 이것도 아닌 가정의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남녀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돼서 뭔가를 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또는 과거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던, 남편과 아내죠. 아내가 갖고 있던 재정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T자를 여러 번 그었습니다. 남편의 자산, 부채도 있겠죠. 임차보증금 전세로 한 것도 있고, 또 부인도 자기의 자산과 부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정 안에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겠죠. 이거는 이렇게 각각 서로에게 있었던 재무상태표를 가정의 재무상태표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상태를 보이면 너무 좀 드러내기 힘든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랑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나중에보다는 지금 자기의 재무 상태를 다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가정을 꾸미고 싶고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들도 또 1년, 3년, 5년 후 이런 시간적인 단위로 세워보는 거죠. 평균의 삶, 도대체 5년, 10년 지난 우리보다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은 몇 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만에 경제적인 안정이 오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고 은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이래야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까이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짜시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자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그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두 부부가 합해보니까 자기들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의 자산입니다. 뭐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뭐 퇴직금 예상되는 것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전에 말씀드린 재무상태표에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5년 후 그때의 또 다른 재무상태를 꿈꿔볼 수 있다는 거죠.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사전적인 단계, 사후적인 단계에 자산, 그 다음에 또 노력해서 모으는 추가적인 자금, 또 부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결혼을 앞둔 결혼자금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년 후에 결혼하실 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결혼하신 분은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1년 후에 결혼자금을 모아야 되는 분. 재작년에 펀드 열풍이 불 때 1년 후에 결혼할 자금을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분 작년 가을에 결혼식 못 올렸습니다. 왜? 결혼자금이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70% 이상을 확실하게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으셔야 됩니다. 뭐 세금 우대를 걸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금리 상품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지 않고서는 나중에 결혼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호저축은행이나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이 안전한 상품입니다. 3년 후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50% 정도는 수익성을 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일정 부분 활용하시면 결혼을 조금 더 좋은 조건 하에서 할 수 있으시겠죠. 인생 계획 안에서 결혼 자금이라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집,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은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결혼 자금은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생 계획 안에서 바라보는 결혼 자금은 너무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버겁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출발이 좋을까, 플러스 출발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어떻게 내가 결혼 자금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을 할까를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의 시작은 첫 단추가 결혼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결혼을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죠. 같이 맞벌이를 하던 또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라도 좀 더 올바른 절제하고 관리가 되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의 또 다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출발하셔서 마이너스가 되는 분도 있고 좋은 출발을 하셔서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혼자금 모으기가 여러분들의 재테크의 또는 재무설계의 첫 번째 목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기서부터 성공하는 그런 단추를 끼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클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